이 두 사주에서 둘 다 법을 다루는 검사를 꿈꾼다면 누가 가능할까요? 십신으로 보면 편관은 권력성이고 그렇게 해서 A 사주를 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A 사주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될 테니 공부하세요 하면 남의 귀한 인생 허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해자축 대운을 걸어가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특히 여성은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여러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물음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 명리학에는 시간과 공간, 들어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수년 전 힘든 날을 보내오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사주 명리학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지금 많은 기회를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사주팔자 명식이어도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 안에서 내가 속한 사회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대체적으로 실리와 명의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환경은 우리가 아는 12가지 지지, 자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주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러한 지지, 자의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육신 혹은 십신, 신사를 가지고 말씀하는 걸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러한 논리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면 지지가 가지는 고유의 환경, 성격, 시간, 공간을 배제한 채 해석한 것이므로 논리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 두 사주에서 둘 다 법을 다루는 검사를 꿈꾼다면 누가 가능할까요? 십신으로 보면 편관은 권력성이고 그렇게 해서 A 사주를 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A 사주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사법고시를 패스한다 하여도 실제 하는 일은 다른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글자, 자의, 글자의 의미, 묘의 의미, 자의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해석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묘는 권력성 글자가 아닙니다. 편관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계통이 아닌 공익적, 공공성, 공무원 계통의 직업이고 실제적으로 권력, 물리력을 행사하는 직종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설사 법과 관련된 직업을 구해도 변호사나 교육 업무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권력성 글자입니다. 이는 호랑이를 대동한 권력성 글자이므로 따라서 강제성이 동반된 법을 집행하는 모습이고 일반적인 직장이나 현장에서도 권력, 즉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 계시다면 한번 호랑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직업들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무시무시한 기술이나 칼, 기계 등을 다루는 직종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십신으로 판단해서 A 사주 보고 검사가 될 테니 공부하세요 하면 남의 귀한 인생
허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의의 속성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사주팔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간지의 속성 중 자의를 파악하고 사주 분석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사주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는 여러분들 사주팔자 환경을 규정지어 줍니다.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에서 작용되는 부분이고 내 사주 원국, 더 나아가 대운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주를 꼭 일간을 알아야 하고 십신이 나와야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간을 몰라도 사주풀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저를 이상한 사람 혹은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주팔자도 자연 법칙의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것이니 글자의 자의 속성만 알아도 사주풀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운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원국에 대입하여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각자 본인의 사주 명식을 잘 모르는 관계로 체감하는 면이나 바로 이해하는 면에서 원국보다는 대운에서 실감을 잘 할 수 있기에 대운으로 설명해 봅니다. 먼저 지금 해자축 대운을 걸어가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태양이 진 어두컴컴한 시간대이고 잘 안 보이는 공간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공간에서 성취와 보상은 적고 효율성도 무척 떨어집니다. 낮보다는 밤이고 안 보이는 공간에서 활동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어야 그것이 해외 속성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가치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안 보이는 공간, 해외, 지하실, 시간적으로 야간이나 인터넷 환경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은 이 시기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남성도 힘들지만 여성이 겪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예전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사주 분석 방법에서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기에 유일한 해결 방법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생활하시거나 위에 말씀드린 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워낙 인터넷 환경도 좋기 때문에 요즘은 해외로 도망도 다니시고 야간에 활동, 인터넷 활동 등으로 교묘하게 일하는 분들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묘진 대운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운동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과거의 기운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나타난 것이니 계도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른 나이에 대운이나 원국에서 연지 혹은 월지가 인묘진을 만나면 대부분이 기존의 틀을 깨고 탈출을 하므로 부모 품위나 환경에서 멀어져 객지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른바 창신의 모습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운이고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 기획, 설계를 아주 잘합니다. 무식한 것들을 유식하게 만드는 과정, 교육, 상담, 컨설팅, 이 또한 목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새롭게 세워 올리는 작용도 목운동입니다. 건축, 설계, 토목도 해당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을 해석할 때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가령 월지는 직업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대입해 보시면 내 성향이나 직업적 환경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오미 대운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사오미는 태양이 높게 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환경이죠. 조명이 많이 비추어지는 환경입니다. 개인보다는 단체, 그래서 사사롭게 무엇인가를 취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으니 함부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일이 좋습니다. 실속은 부족하지만 조명받는 일이기 때문에 명예적인 측면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이 좋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바쁩니다. 좋은 일에, 남의 좋은 일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되어서 명예는 높아지고 유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일이 중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유흥이나 오락에 관련된 일이 좋은데 대체로 스포츠, 방송, 연애, 오락, 화려함을 뽐내는 영상, 방송, 통신을 이용한 유튜브나 이러한 같은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명예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예술 대운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살기가 강한 시기입니다. 인색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가을의 시기이니 풍족함은 있는 시기입니다.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혼자 먹겠다고 설치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 혼자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살기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유술 대운에는 가을 곡식을 가지고 잔치를 해야 하는 시기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풍족한 시기라는 것이죠. 실속은 반드시 크게 주어지지만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일단 환경이 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게 됩니다. 내 주변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속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이 벌고 많이 이루고 나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지 않게 하려면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대체로 남성분들이 이 대운을 지나고 있다면 특히 유대운을 지나고 있다면 현금이 잘 굴러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대운이라는 것은 풍족함과 동시에 우리가 추석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아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기라고 해서 혼자 다 먹겠다고 설치게 되면 반드시 나머지 절반은 어디론가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사시는 대운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간을 알지 못해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대운의 환경만을 가지고 사주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간지의 속성 중 자기가 부여한 시간, 계절, 공간 이런 환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해자축 대운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외국에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와 손잡고 하는 일을 물어봤을 때 저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는 속성 및 의미는 제가 사주 해석할 때 음양 해석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신, 십신이라고 하죠. 신사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한다면 더 논리적이고 풍성한 해석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본인 사주 분석하실 때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사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결혼의 시기와 이성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언제 결혼하나요? 언제 여자친구 생기나요? 언제 남자친구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성운이 들어온 시기와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 영상은 여기까지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